좀 늦었죠? 뭐 귀찮음에 게으름에 휴가를 다녀오고 그래서 피곤하고 또 일 시작해서 정신도 없고 제 글에 사투리가 많습니다. 저는 이 사투리 때문에 쪽팔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회사 일로 여러 지방분들 많이 만나러 다니고 우리가의 여러 지방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관계로 십수년 동안 각 지방 사투리 입에 달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건축 일을 하다 보니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업무 파트가 해외 쪽으로 가다 보니 이제는 필리핀에서 영어를 쓰지만 토종어인 따갈로그어까지 구사할 지경입니다. 한 가지 밝혀둘 내용입니다. 저도 근질근질거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껏 쭉 써온 이야기는 당연히 기본 사실에 근거합니다. 글로 쓰려고 조금 미사어구를 동원한 것도 사실이며 전체 줄거리가 뒤섞여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제가 추리해가며 이어갔으며 정말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쓸까 하다가 약간의 픽션을 가미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런 황당한 이야기는 다 제 경험에서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쓸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이참에 미리 생각나는 일들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무서웠던 이야기는 여기 게시판에 처음 올 때 올렸던 이상한 내 친구입니다. 물론 그때 처음 올렸는데 너무 황당해서 리플이 좀 부끄럽게 달려서 게시글 자체를 지웠습니다. 제 첫 이야기가 데자뷰로 시작하는데 그 데자뷰 앞에 한계가 더 있었죠. 근데 이 경험은 진짜 소설 같은 마치 공포 소설 같은 스토리라 안 쓰는 게 낫지 싶어서 지웠습니다. 어느 정도 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지금 상황에서도 믿지 못할 상황뿐이라 그 이야기는 제 가슴속에 묻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스키장 이야기입니다. 땡땡땡 스키장을 회사 동료들이랑 저희 회사랑 조인트 벤처한 다른 회사 팀원과 함께 갔었는데 그때 회사에서 잡았던 콘도에 나타난 그 존재에 대한 믿지 못할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경험이죠. 저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분 몇 분이 넘어갔으니까 말이죠. 스키장에서 생긴 일, 요거는 제가 여기를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드리려고 남겨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잘한 경험도 수개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결론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창고처럼 우연히 각본처럼 짜여져가는 그런 스토리는 잘 없습니다. 그때 그 사건은 분명 그 자리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기에 맞아떨어질 수가 있었겠지만 그냥 살아가면서 겪은 경험은 차라리 고속도로에서 생긴 일 정도겠죠. 대학교 친구 둘이랑 배낭여행이 한창 인기 있던 때 강원도 산골에 갔다가 한번 보았던 그 존재에 대한 경험도 있는데 글로 쓰기에도 별반 스토리가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잘구레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다음 에피소드 때 강원도 산골 마을 그 이야기도 해드리죠. 거의 이야기도 안 나올 짧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이야기 중에 또 하나 생각나는군요. 대학교 시절 때 겪은 택시 동승객, 이것도 짧은 경험인데 한 몇 편 정도 분량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때 잠수함 침투 사건 때 제 친구 막내가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그 사건이 끝나고 그놈아 집에서 하도 걱정하셔서 그해 겨울 저도 바람을 쐴 겸 면회를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1박 2일 면회를 받았는데 그때 그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 막내 면회 갔다 오면서 이것도 짧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여기 게시판 글 쓰면서 떠올랐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건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 제가 간접 경험을 한 거라서 오락가락 하다가 겨우 스토리 라인 정도 접을 만한 게 생각나서 그건 얼마 전에 들으셨던 막내 외삼촌의 첫 드라이브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이야기 편을 읽어보셨다면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과수원 하셨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게 주차장의 여자. 이거는 제가 운전면허 처음 딸 때 운전 연습을 하러 다녔던 공용 주차장에서 본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타로점 이야기도 생각나네요. 제가 한때 심각하게 타로 카드에 빠졌던 그때 사건입니다. 순간 떠오르는 이야기를 대충 정리해봤습니다. 이거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심각하고 무서웠고 스토리가 쫙 펼쳐지는 것은 스키장에서 겪었던 이야기이고, 심히 노이로제까지 받았던 이야기는 이상한 내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건 묻어두려고 합니다. 정신병자 취급받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마창집 글 올리고 나서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가봤죠. 그때 그 장소 없어졌습니다. 아예 다른 건물이 들어섰더만요. 물론 아직도 주위에는 막창집이 많습니다. 여기 막창골목 너무 유명해서 거의 다 압니다. 간 김에 후배랑 막창 한번 구워 먹고 옛 이야기를 좀 하다 왔습니다. 그때 용팔이 녀석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들었던 건 결혼했다는 소식뿐. 회사 창고 때나 지금 막창집에서 등장했던 최 과장, 이분은 좀 화가 나네요. 정말 안 좋은 일로 회사를 퇴사하고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쫄 일도 그때 그 일 이후로 1년째 되는 해 회사를 했고요. 쫄 2는 2년째 되던 해에 부서를 옮겨서 근무하다가 결국 다른 회사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용팔이 이 친구 땜시로 최 과장이랑 저랑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리고 진짜 귀신 한번 보고 싶거나 일단 긴가민가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 정말 확실한 장소는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역시나, 물론 저하고 같이 가면 혹시나 확률상 느낌을 더 받을 수가 있을 텐지만 말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은 쉽게 느낄 수가 없겠죠. 농담입니다.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7월달이 지나고 8월달입니다. 늦은 휴가 찾아 묻겠다고 토일 끼워서 7일 짱 휴가 받아 놓았습니다. 계곡으로 갈까 아니면 방에서 뒹굴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 과장 전화가 왔습니다. 좀 볼 수가 있겠냐고. 일요일이라 마침 일이 없던 차에 나가봅니다. 삼겹살에 소주 시켜놓고 한 잔 주고받았는데 최 과장이 한다는 말이 얼마 전에 용팔이를 봤는데 사람이 아니더랍니다. 이 새끼 완전히 홀쭉해져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답니다. 그때 용팔이 일자리 옮긴다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죠. 방 안에 가봤더니 대낮인데도 어두침침하게 해놓고 자길 보더니 사정을 하더랍니다. 가끔씩 그년이 나타나서 같이 가자고 창문을 두드린답니다. 새벽마다 가위에 눌리고 야단도 아니랍니다. 전 순간 섬뜩한 기분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찌할까 하다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다음날 전 최 과장을 데리고 잠시 딥에 들러서 천수경 테이프랑 염주 몇 개 챙기고 용팔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게 용팔이인가 싶을 정도로 애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거 장난 아니다 싶었죠. 용팔이한테 물어보니 막창집 사건 이후로 꿈에서 자꾸 그년이 나타나고 새벽에 한 번도 안 눌려봤던 가위에도 눌리고 가끔씩 창문에 그년이 나타나서 같이 가자고 입을 뻥긋뻥긋거린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입모양을 보니 같이 가자 이런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도 소용도 없고 제가 천수경 테이프를 주면서 자기 전에 꼭 틀어놔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창문에다가 기다란 108 염주 하나랑 큰 염주 2개를 걸어 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든 꼭 천수경 틀어놓고 옴치림 이거 3번 외우거라 해둡니다.
옴츠림은 호신 진원인데 천수경에 나옵니다. 이거 의외로 가위에 눌리거나 기타 상황에 접했을 때 효과가 있는 진원입니다. 전 그렇게 당부를 해놓고 3일 뒤 전화를 받았는데 잠 잘 잤다고, 그동안 잠을 못 자서 죽을 맛이었는데 형님 덕분에 잠 잘 자고 있다고, 그래서 한숨을 놨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놈 집안이 아주 절실한 가톨릭 집안입니다. 모친이 염주랑 천수경이랑 압수해서 어찌 했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십자가라도 곳곳에 걸어두라고 당부해놓고 천수경은 곧 구해준다고 해놓고는 휴가 때문에 놀러 가버렸던 것입니다. 휴가 다녀오고 나서 휴가를 해봤자 2박 3일 다녀온 건데 휴가 내내 신경이 쓰였지만 기분을 잡칠까봐 전화를 안 했습니다. 휴가 다녀오자마자 전화를 한번 걸어봅니다. 용팔이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명의랑 호실 받아놓고 최 과장이랑 같이 한번 가봅니다. 옆에 모친이 계셔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눈결만 봐도 이 녀석이 뭔 이야기를 하려는지 대충 감이 오지 말입니다. 하지만 옆에 모친이 계셔서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합니다. 병원 쉼터에 와서 최 과장이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동안 나도 최 과장도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최 과장, 유일하게 귀신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 과장도 그때 상황이 워낙 찰나였고 불빛이 그리 강하지 않아서 자기도 기억에 남는 거랑 입술이랑 입술 오른쪽 위의 점과 뒤집어진 눈 정도랍니다. 전체 윤곽은 가물가물하다고 하네요. 일단 왜 화장실이냐 하면 우리가 결론 내리기를 아마 화장실에서 자살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같이 그 여자한테 잡히면 저 밑 도로까지 가서 차에 치일 뻔 하느냐입니다. 아마 무슨 사정이 있거나 그 귀신이 그 일 때문에 산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7월달부터 그 소동을 경험해도 아직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그 귀신이 어째 우리한테만 보이나 했습니다. 최 과장이야 나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나도 갸우뚱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그리고 왜 용팔이 따라 붙었는지, 막창집에서 용팔이 집까지는 차로 최소 20분 내지 30분 거리가 있는데 갑자기 용팔이 집에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하고 최 과장이 물어봅니다. 그때서야 잊고 있었던 제가 장난이나 치려고 화장실에 매달아 두었던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설마 하고 말았지만 그때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쫄 1을 불러냈습니다. 저는 휴가라 만만한 게 쫄 1밖에 없더군요. 때낮에는 문을 안 여니까 갈 수가 없고 혼자 가기도 뭐하고 최 과장은 안 가려고 버티고 할 수 없이 쫄 1이 회사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잽싸게 불러냅니다. 쫄 1도 대충 최 과장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6시라도 한여름이라 대낮인데다가 쫄 1이 겁이 좀 없는 녀석입니다. 일단 막창집에 가니 아직 문을 안 열었다고요. 다른 곳은 거의 대부분 오픈했는데 이 집은 아직이더군요. 오늘 장사 안 하냐 하고 걱정이 되던 찰나 쫄 1이 과장님 그때 기억 되새겨 함 가보자고 합니다. 그때 쫄 2가 이야기했던 길을 따라 쫄 1과 함께 걸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에 교차로 거의 5차로입니다. 5차로 가기 직전 한 도로와 만나고 그 도로 위엔 차가 싱싱거립니다. 거기서 담배 한 대 태우고 있는데 작은 팻말이 들어옵니다. 무단 횡단 금지라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그곳에 그런 팻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쫄 1과 저는 어라? 했죠. 역시 사고 지역은 맞긴 맞나 봅니다. 근처 슈퍼에 들러서 음료수 하나 사면서 물어보니 저희들을 이상한 눈으로 훑어보시더만요. 별일 아니라고 그냥 신호가 짧아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는 바람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만 별일 아닌 듯한 투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일단
뭐 사고 지역은 맞긴 맞는데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곳은 아닌 모양입니다. 저랑 쫄1이랑 걸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만약 확률적으로라도 사람이 좀 죽어나갔다면 당연히 그 귀신을 의심하겠지만 우리가 경험한 상태로 짐작해보자면 벌써 몇 사람 죽어나갔을 판국입니다. 참 답답하고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다시 막창집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